예, 계속해서 법률행위 부관하겠습니다. 원래 민법 총칙의 마지막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민법 총칙의 이 부분이 마지막이죠. 자, 법률행위 부관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부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이다 합쳐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단 성립해서 법률행위가 하나 성립해 있는 겁니다. 성립한 법률행위는 그 즉시로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과 동시에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 발생 또는 소멸해야 되는데 부관을 갖다 붙이면 여기다가 어떤 내용으로 특약을 하나 정해놓는 거죠.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정해놓으면 바로 지금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게 아니라 나중에 법률행위 하면서 지금 말고 나중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나중에 법률 효과를 소멸시키겠다. 이걸 법률행위 할 때 미리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오늘 바로 들어가고 빈방 있나요? 라고 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빈방 있나요? 그러고 바로 들어가고 임대차를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틀, 3일 이렇게 쓰다 나올 수도 있죠. 물론 통상의 임대차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 제주도나 외국에 놀러 간다라고 하면 그 호텔 미리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 예약은 오늘 하죠. 오늘 하면서 우리 이 임대차의 효력은 다음 달 며칠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며칠까지 발생한다. 이런 걸 계약 체결하면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안 붙이게 되면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은 오늘 하지만 사용 수익은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 그럼 그 효력 발생은 다음 달로부터 생기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붙이는데 여기다가 임의로 붙이는 법률행위 부관의 내용은 조건이다 아니면 기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어떤 사실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면 이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걸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도래할지 안 할지 그거 모른다는 얘기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이 되면 이럴 때요. 그 3월 5일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이건 기한인 거예요. 그럼 조건은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이게 조건인 거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자, 이런 건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법률 효과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부관을 법률행위의 부관 중에 조건이다. 장래 도래가 확실하면 이건 기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임의로 붙인 것이다. 라고 해서 크게 부관은 세 가지가 있지만 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을 공부합니다. 조건, 기한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 우리 185페이지에 보면은 뭐 거기 그래서 그 강의 노트 이렇게 교수님이 써놓은 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의의 부관이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 내용으로 부과하는 약관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뭐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관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관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법률행위 당시가 아닌 나중에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붙이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부관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성립해 있어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부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에 붙인다의 의미는 임의로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뭐 임의로 붙인다 이 정도만 아시고 밑에 내용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동시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성립하고 난 다음에 갖다 붙였다 그러면 별도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한 장의 법률행위에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효력에 관해서 약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법률행위.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요? 별개의 특약이다. 별도 특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별개 약정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는 조건이나 기한 이렇게 나눠지는데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것이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장래 실현, 여기는 실현이라고 얘기했죠. 실현될 수 있는 게 조건이나 기한인데 그 실현이 불확실하냐 확실하냐 요거 차이가 있는 거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실현은 다 가능해야 돼요. 가능한데 도래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의로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조건부터 봅니다.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을 갖다 붙여놓고 이에 의해서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얘기 나오죠.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부관이라고는 실질적으로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갖다 부과해야 돼요. 법률행위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고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 즉 꿍꿍이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거죠.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법률행위 하면서 붙이지 않았다. 그럼 그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조건의 종류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금 이따가 이제 효력을 얘기하긴 할 텐데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성립했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해제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가면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얘기한다. 부관이다 그래야 되죠. 부관. 정지 조건이니까요.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에요.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중에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원래 이제 이거 말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사례, 이거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사례인데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사례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사례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우리 그렇죠. 소유권 유보부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한번 보시죠.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오늘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매매에서 목적물 인도까지 해줘서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합니다. 사용수익을 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할부금을 완납했을 때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 매매가 가장 전형적인 게 할부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할부로 오늘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동산. 그래서 동산 인도에서 뭐 자전거라고 할게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지고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부금이 완납이 되면 그때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매매는 오늘 했고 목적물 사용수익도 매수인이 하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 언제라고요? 할부금이 완납됐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고 약혼 예물의 수수는 오늘 A하고 B가 결혼을 하면서 약혼 예물을 줬습니다. 귀걸이 걸어주고 목걸이 걸어줬다. 그리고 반지 끼워줬다. 그럼 그 귀걸이 목걸이 반지는 일단 신부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부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까지 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 약혼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귀걸이하고 목걸이 반지는 신랑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다라고 하는데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존하는 걸 수의 조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것에 의존하는 걸 비수의 조건이다라고 하는데 이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순수 수의 조건은 정말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다른 요건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수 수의 조건은 그냥 무조건 무예요. 그래서 마음이 내키면
그다음에 내 기분이 좀 좋아지면 뭘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수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미국에 가면 뭐 자동차를 주겠다. 아니면 뭐 프랑스에 가면 향수를 사다 주겠다.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년필 사다 줄 건지 향수를 사다 줄 건지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미국에 갔다는 사실, 프랑스에 갔다는 사실, 독일에 갔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 약정한 대로 만년필이나 자동차나 또는 향수를 사다 줘야 된다. 그래서 단순 수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유효다. 그래서 이거 단순 수위 조건, 순수 수위 조건 이거 말이 조금 비슷한 어감이 있어가지고 잘 틀리니까 순수하게 수위, 수위는 뭐야? 돌아가심이 입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수위 입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니까 무효로 하고 단순히 한번 나중에 입어볼까 해서 단순히 한번 입어봤다 그럼 그건 유효다라고 할게요. 예. 그다음에 비수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는데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조건이 성취가 되는데 우성 조건은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고 혼성 조건은 당사자 의사 말고 다른 사람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부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그냥 다 유효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다 유효다라고 해서 예컨대 내가 갑과 결혼하면 내가 을과 동업을 하면 이거보다는 내가가 아니라 네가야, 네가.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내 딸과 결혼하면 너한테 10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는 둘이 같이 했어요. 둘이 같이 법률행위 했지만 10억, 결혼이라고 하는 10억을 받기 위한 조건 성취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게 혼성 조건이에요. 벌써 혼란스럽죠. 여러 사람의 의사가 서로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혼성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성 조건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성취되는 거죠. 비가 오면 뭐 해주겠다. 첫눈이 오면 뭐 해주겠다. 그렇죠. 내일 첫눈이 오면,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뭐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우성,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성 조건이든 혼성 조건이든 그 효력은 유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에 관해서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 조건이 가장 조건부터 나와요. 예, 가장 조건. 그리고 예, 우리 정상적으로 나가면 조건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불법 조건 나오고 가장 조건 나오고 근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그리고요. 예, 조건 성취의 의제 이런 게 나오는데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이거서부터 해야 돼요. 순서가 법조문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조건부 법률 효력은 148조 침해 금지 그다음에 그 뒤에 가면 말이죠. 조건의 성취에서 147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기한 나오기 전인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순서가 반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 전체가 책 전체가 그래서 148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네, 그래서 빈칸을 좀 내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조건에 관한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이 필기할 기회를 먼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률행위 성립을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제 조건은 그 반대겠죠.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는데 해제 조건은요. 성립을 했는데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다라고 해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치 조건처럼 보이네요.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붙여 써서 그래요. 정지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개념상 성립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효였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발생하는 조건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해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건 유효였던 조건이 성취가 되니까 무효로 바뀐다. 그러니까 발생했던 조건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소멸하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발생하고 이때부터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소급이라는 뜻입니다. 비소급이다. 소급효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 민법 제 147조에 있는 조건 성취의 효과다라고 해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리고 조건 성취 효력은 비소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다. 소급표를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47조고요. 그 다음에 148조에는 그러면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요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조건 성취되기 전에 요 구간이요. 요 구간은 우리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긴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나에게 어떤 지금 있는 이익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겠다 또는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오늘 했지만 그 노트북을 사줘야 되는 효력 발생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는 것도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주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뭐예요? 그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요. 일단 사주세요. 노트북 먼저 사주세요. 전교에서 5등 안에 안 들면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노트북 받아야 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노트북 반환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했다. 그럼 아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준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이 최신형을 하나 생긴다라고는 뭐가 있죠? 기대권이 있죠. 기대권. 가슴속에 지금 기대가 콩탕콩탕 뛰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현존하는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권, 희망권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 148조에 또는 민법 제 149조에 나와 있는데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그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요. 조건부 권리에 침해 금지 규정이 있어요. 침해 금지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49조는 뭐냐면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침해 금지 규정이고 이건 뭐죠? 적극적으로 처분 행위도 할 수 있고 처분 관련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존 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취지예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또는 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도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들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대체적으로 기한과도 친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럼 어음이나 수표행위 있잖아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면서 거기다가 뭐 7월 15일 날 눈이 오면 또 7월 15일 날 비가 오면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어음이나 그 수표는 받아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에는 절대적으로 조건은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일인 기한은 붙일 수 있어요. 7월 15일 날 지급하세요라고 기한은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행위 하면서 어음 보증이 있죠. 어음 보증이요. 어음 보증은 어음 수표법상의 행위 중에 하나지만 이건 본질이 어음행위가 아니라 보증행위인 거죠. 신원보증행위는 신원행위가 아니라 보증행위예요. 연대보증행위도 연대행위가 아니라 보증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음보증도 어음행위가 아니라 보증이라고 봐서 조건이고 기한이고 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다. 어떤 걸까요? 상대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알면서도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붙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그럼 이건 뭘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행위. 요거는 예외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다. 뭐 유증도 있겠죠.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니까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라고 합니다. 신분행위.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뭐 허용이 된다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시험에 그런 걸 뭐 행정법적인 차원들을 뭐 하려고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혼인을 하면서 자 우리 3년만 삽시다.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분행위 등은 절대적으로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답니다. 여기다가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조건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였으면 그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민법 제150조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혹시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 중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도 있을 수 있고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보는 자도 있을 겁니다. 불이익자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에 원칙이죠. 그래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 또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칙을 위반한다. 반칙 쓴다는 얘기죠. 신의 성질에 반해서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는 신의칙을 위반해서 반칙을 써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이럴 수 있고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칙을 위반하면 조건 성취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방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반칙을 썼을 때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경우에는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겁니다. 이때는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죠. 150조에. 여기서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대학을 막 들어간 아들한테 너 토익 900점 맞아 오면 토익 990점 맞아 오면 아버지가 승용차 하나 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둘 중에 하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열공을 하든지 아니면 지네 학교에서 외국에 살다 온 애들 몇 명 모아서 컨닝 훈련하는 경우도 있겠죠. 컨닝 훈련해서 컨닝 훈련 열심히 해서 900점짜리 맞아왔다. 이게 뭐야?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그럼 아버지는 그 성적표 확 찢어버리고 야, 네 이름으로 조건 성취해 갖고 와야 돼 라고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반대로 얘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990점 이상 맞을 상황이 됐는데 뭐 990점 너무 센가요? 900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거 이상 맞을 상황이 됐는데 마침 내일 아침에 집 앞에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내일 아침에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깨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애비가 안 깨워준 거죠. 애 990점 맞을까 봐. 안 깨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애가 아침에 일어날까 봐 커튼 쫙 쳐놓고 아무 소리도 못 나오게 하고 그냥 다 내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얘기죠. 아들은 눈 뜨고 뭐라 그럽니까? 하하 아버지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성취됐다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즉 정상적으로 깨워서 시험 보러 가게 했으면 아마 시험을 봤을 테고 그 성적 발표일이 돼야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려서 그때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자동차 사러 갑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 중에서
151조에 가짜 조건, 가장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겉으로 봐서 조건처럼 보이는데 조건이 아니다. 그중에서 뭐가 있어요? 불법 조건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내 재산 일부를 증여하겠다,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첩관계를 유지해주면 그 유지하는 동안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겠다. 그러니까 부척관계를 유지해주면 자동차를 줄 것이고 부척관계가 끝나면 되돌려줘라 라고 했대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주는 조건이 첩이 되는 조건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로서 그 자동차를 주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첩관계 유지하기라는 약속 이것도 싹 다 무효입니다. 자, 이게 불법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기성 조건이 있어요. 불능 조건이 있고요. 여기서 불능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고 하고요. 기성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조건을 기성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수도 있고요. 해제 조건일 수도 있어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일 수도 있고 해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는 무효지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조건 성취가 불가능했다. 그러면 성립은 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 영원히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됩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는 그렇죠. 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해제 조건이 뭔데요? 해제 조건이 해제 조건이요.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해제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립해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는 얘기는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다면서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영원히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지 조건이 이거잖아요. 성립 당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기성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도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해제 조건은 이거예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인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조건이 성취되어 있었으니까 성립해서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효가 돼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정무, 기해무 한번 해볼게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기성 조건도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도 무효였잖아요. 그럼 반대 조건은 이렇게 꺾기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 이거는 그냥 당연히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되는 거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라고 해서 이 패턴 요걸 그대로 좀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책은 지금 거꾸로 여기서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책이 이제 진행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책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